오늘 도대체 몇 명이 일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결국에는, 영라도 못 오고, 경록이 자고 있고. 미치겠네, 진짜. 나머지는 방학을 아직 안 했고. 자, 극한의 성질로 갑시다. 극한의 성질. 자, 엄청 중요합니다. 극한의 성질.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극한의 성질은 딱 들었을 때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 뭐 처음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그 주요한 성질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하나가 걸려있죠. 자, 뭐예요?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수렴할 때, 자, 이 둘이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 요렇게까지도 성립하더라.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질을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x가 a로 갈 때 상수배의 fx다. 그럼 뭐 얘는 상수배를 앞으로 빼도 상관없지 않냐?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뭐 3x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 3x에서의 극한을 직접 구해서 뭐 6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는 빼서 요 값이 어차피 2로 수렴하니까 3 곱하기 2로 봐도 상관은 없지 않냐.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얘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수렴 안 하면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수렴 안 하면 못 쓴다고요. 수렴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자, 얘는 3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안 된다고요. 이게 쓰면 안 된다고요. 뭐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아예 정의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확실해가 돼버리지만 수렴 안 하는 경우에는 그건 해봐야 알지 않을까? 라서 얘를 따로 정의를 안 해놓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애들을 전체 칠판만큼 고민할 수 있는 것 중에 100% 될 수 있는 요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얘네는 확실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써도 돼. 요 정도.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서 a라고 썼지만 이거 무한대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fx 플러스 gx. 그쵸? 덧셈.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항마다? 아니면 함수마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쵸? 뭐 너무 당연한 거기는 해요. 왜? 애초에 x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고 칠 때, 그쵸? x제곱 플러스 2x를 그려버린 다음에 그게 1일 때의 수렴값, 얘는 지금 3으로 가잖아. 얘는 수렴값 3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어차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거잖아요. 그럼 각각 수렴하면 이거 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 않냐? 그쵸? 따로 계산해도 되지 않냐? 그쵸? 어차피 x제곱에서 어차피 1로 가면은 얘는 1로 수렴하니까. 그쵸? 얘는 수렴값 1. 얘 같은 경우에도 2x 가지고 봐도 상관없죠. 1 갈 때 2로 수렴하니까 얘는 2. 그쵸? 1 플러스 2. 근데 그마저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2배. 그쵸?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 곱하기 1. 그쵸? 얼마든지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수렴 안 하면 쓸 수가 없다고요. 수렴 안 하면 쓸 수가 없다고요. 못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못 쓰는 거지. 애초에 고민을 안 해놓은 거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칙현상 중에서 덧셈 뺐으면 되니까 곱셈과 나눗셈도 되느냐? 그쵸? 곱셈도 된다. 자, 이 곱셈도 어차피 따로 계산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자 리미트 x가 무슨 뭐 2로 갈 때 뭐라고 볼까 x의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사실상 2로 수렴한다면 4 더하기 4니까 그냥 8로 나오죠. 근데 요마저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랑 뭐 두 개로 어차피 따로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얘 어차피 2로 가고요. 얘는 4로 가고요. 그래서 얘는 8로 간다. 그렇죠. 어떻게 봐도 무조건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나눗셈도 봐야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자, 얘는 어때요? 분모가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하니까 얘는 뭐 따로 계산해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분수꼴은 일단 분모가 절대로 0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x가 일단 0이 아닌 함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값도 0이 아니어야만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뭐야 어차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네. 따로 계산해 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면 얘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수렴값이 빵이잖아요. 얘는 0이 돼버리죠. 분자도 0이 돼버리지. 안 된다고요. 그죠? 쓰면 안 된다. 이게 수렴하더라도 따로 계산이 분모가 0일 때는 하면 안 된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 분모는 뭐예요? 0에 하나 없이 가깝지만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0이 아니니까 정의해도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분모가 정수빵이에요. 정수빵.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이미 아웃. 괜찮죠? 쓰는 순간 애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따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0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줘야 되겠네요. 약분하자. 왜?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 그래서 그냥 4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이에요? 이 네 개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것만 쓰세요예요. 얘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빼고 나머지는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괜찮아요? 뭐든지 이 안에서만 끝내세요 라고 하는 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극한의 정의와 극한의 성질 이거 외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케이?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치환을 열심히 잘해서 정리하면은 극한의 성질로 다 끝내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로 되면 맞는 거고요. 안 되면 틀린 겁니다. 모든 진입판단은 얘를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참고로 진입판단 문제는 지금 미적분 2를 하고 있는 고3 최상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틀려요. 왜? 제발 자꾸 치환해서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하라고 해도 자꾸 놓친다고요. 자꾸 놓쳐요.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립니다. 이것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써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극한의 성질 첫 번째 저기 뭐 39번부터 뭐 여러 가지 쭈루루루루룩 나와 있는데 뭐 얘네들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53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유되면 39번부터 52번은 만약에 직관적으로 안 보인다면 얘는 나중에 꼭 해봐야 됩니다. 자, 50번 설명해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fx는 지금 2분의 1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fx. 자,
자, 이 값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얘는 와,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fx를 추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fx를 추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 이거 찢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fx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몰라요. 아, 뭐 물론 이건 알겠지. x가 1로 수렴하니까 fx도 수렴하겠지. 안 그러면 얘가 수렴 안 하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f1은 2분의 1로 수렴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역추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 조금 좋진 않다고요. 그렇죠? 그건 증명하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원래 풀이 방법 뭐냐면 이 자체가 2분의 1로 수렴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푼다면 일단 첫 번째 풀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로 묶어주면 x-3 xfx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찢어낼 수 있겠고 이때 얘는 마2로 수렴할 거고요. 얘는 이미 2분의 1로 수렴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3과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fx 둘로 찢어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네. 그쵸? 뭐 정확한 욱한 똑같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로 수렴하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풀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이거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풀이는 또 뭐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치환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 아까 얘기한 거 아예 그냥 fx의 극한값을 그냥 뽑아보자. 그래서 xfx를 편의상 gx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t로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치환하는 순간 식이 몇 개가 되냐? 이 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돼요. 맨 처음 이거 하나 하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 x는 수렴하는 거 알아요. gx도 수렴하는 건 알아요. fx를 모르잖아요. 그 fx는 x분의 gx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x분의 gx라고 봐도 돼요. 오케이?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왜? 이거라고 봤으니까 극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본 거니까 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알고 있죠? 짜짜짜짜짜.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f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왜? 맞아.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가 진짜 수렴하나? 얼마로 수렴하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gx 그쵸? 그럼 얘는 분모 문자 다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지금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fx는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원래 이렇게 증명하고 써야 돼요. 괜찮아요? 물론 이걸 딱 보고 뭐야 얘 어차피 1로 수렴하잖아. 통째로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그쵸? 객관식 단답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객관식 단답형은. 근데 만약에 서술형, 논술형, 수리논술 이런 쪽에서 만약에 서술한다. 얘 1이니까 2분의 1 수렴하지 않냐 이러고 들어가면 그냥 점수 막 깎인다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fx는 2분의 1로 수렴해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추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오케이? 무조건 다 증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fx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쟤는 갖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3x를 fx를 따로 이렇게 해도 이제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그때 마이너스 1. 그쵸? 보통 이제 야매식으로 풀 때 이렇게 많이 풀죠. 뭐야 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는 그럼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뭐 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쵸? 요게 원래 풀이가 저거라고요. 그쵸? 원래 풀이가. 하지만 엄밀하게 푸는 건 요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떠들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은 객관식 단답형은 야매로 풀어요. 야매로 푸는데 제대로 푸는 걸 알고는 있자.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 자, 그러면 55번 한 번만 해볼게요. 55번 삐용
그쵸? 뭐 일단은 야매로 답을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뭐 아유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게 그 여기서는 이거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하죠. 극한의 성질을 안 쓰더라도 그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확신만 담겨져 있으면 야매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거 같은데가 아니고 이거야 면은 야매로 풀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건 거 같은데면은 아까 증명한 방식 그대로 다 해야 돼요. 증명한 방식. 자, 통째로 써야 된다라는 게 문제죠. 자, 답은 뭐 다 나왔어요. 1번. 그죠? 뭐 1번. 왜? fx는 4잖아요. 그럼 얘가 4로 수렴하면 뭐 gx는 당연히 1로 수렴하겠지. 안 그러면 7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fx가 4로 수렴하고 통째로 7로 수렴하면 gx는 수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로 계산한다고 친다면 4 플러스 3gx. 그렇죠? 그럼 당연히 gx는 1로 가겠죠. 그럼 그대로 4 집어넣으면 8 빼기 5분의 4 빼기 1 얼마죠? 3분의 3 뭐 1이다. 그죠? 답이 1인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어려워지면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치환 써야 돼요. 얘네가 지금 수렴하니까 이게 쉬운 거지. 이거 발산 튀어나오면은 이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fx는 수렴하는 걸 알아요. 자, gx는 수렴하겠지만 모르잖아요. 얘를 통째로 일단 hx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치환한다면 식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fx 플러스 3gx는 hx.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7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fx랑 hx는 지금 수렴하고 그 수렴값도 알고 있는데 g는 모른다는 거예요. g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g는 별도로 따로 한번 잡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gx 대신에 f랑 h만 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hx 빼기 fx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죠? gx는 3분의 hx 빼기 fx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물론 여기다가 그냥 다시 또 극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뭐 7 빼기 4 해서 3으로 나니까 1로 가겠지. 그죠? 증명을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gx가 수렴하는 거는. 근데 어차피 이걸 증명해서 쓰느니 그냥 갖다가 쓰는 게 더 편해요. 어떻게? gx가 수렴하는 걸 증명하지 말고 gx를 그냥 다 수렴하고 있는 애들로 다 바꿔먹자라는 걸로. 그럼 efx 빼기 5 곱하기 gx 대신에 집어넣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fx 빼기 gx 대신에 3분의 hx 빼기 fx. 그렇죠. 뭐 이대로 이제 다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그렇죠. 다 수렴하니까 어차피 fx도 수렴, hx도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분모가 0도 안 되니까. 그렇죠. 0도 안 되니까. 자, 그거를 갖다가 굳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분모 문제에다가 3을 한번 곱해 봅시다. 자, 3을 곱해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fx 빼기 약분해주면 5hx 플러스 3 플러스 5fx. 자, 이렇게 나오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면 3fx에다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hx 플러스 fx.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1f 빼기 5h 분의 4f 빼기 h. 그쵸? 요대로 들어가주면
얘는 이제 수렴하니까 닷따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정말 엄밀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는 이렇게 풀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엄밀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극한 닷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11 곱하기 리미트 F. 그냥 리미트 F라고 쓸게요. 괜찮죠? 자, 빼기 5 곱하기 리미트 H 분의 4 곱하기 리미트 F 빼기 리미트 H. 자, 그러면 리미트 F는 지금 4로 간다 그랬어요. 자, 리미트 H는 지금 아까 7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7. 4, 7. 그래서 44 빼기 7호 35 분의 4, 4, 16 빼기 7. 얼마예요? 9분의 9. 예, 괜찮죠? 그래서 이게 원래 풀이 방법입니다. 원래 엄밀하게 푸는 방법. 하지만 언제 이러고 풀고 있어요. 객관식 단답형에서. 그죠? 이 간단한 문제를.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데 서술형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목적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충분히 잘 풀고 있으니까 하나만 좀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자, 61번 한번 가볼게요. 61번. 앞에 거 조금 이따가 잠깐 돌아와서 다시 또 볼 겁니다. 일단 유사 문제 61번 하나만 먼저 볼게요. 껌 줄까? 화이팅. 오케이. 설명한 거 이해치 될까? 그치.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응. 응. 실수가 아니라 무한이고 수렴하기만 하면은 저 극한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극한의 성질은 맞아요. 그러니까 A라고 써놨는데 저게 A든 무한대든 상관은 없어요.
괜히 지었네. 아까 풀이가 지금, 그쵸. 이게 수렴하는 경우면은 사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이게 발산이면은 좀 헷갈려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fx는 무한 들어가요. 얘는 뭐 딱히 쓸 게 없습니다. 자, 얘가 수렴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통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얘를 hx라고 볼게요. 그렇죠. 어차피 fx는 gx는 몰라요. fx는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고, 뭐 물론 gx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무한대에서 뭐 티끌 뺀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수렴할 리는 없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hx라고 일단 잡아서 얘 자체가 수렴하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hx는 x가 무한 들어갈 때 hx는 지금 2로 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는 무한대로 가는 걸 알아요. f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아는데 gx는 모르죠. 그러면 fx랑 hx만 극한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죠? gx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gx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2fx 빼기 hx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애매한 gx를 f랑 h로 다 바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바꿔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그대로 두고요. gx는 모르잖아요. gx 모르니까 3분의 2fx 빼기 hx 그 다음에 분자는 fx 냅두고 gx 대신에 3분의 2fx 빼기 hx 그러면 얘는 지금 다 뭐 f랑 f랑 h 전부 극한에 대한 어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 딱 봐도 gx 발산하는 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 빼기 2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 빼기 2면 그냥 무한대지 뭐. 그죠? 그래서 gx를 쓸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무한대면 못 찾는다고요. 둘 다 무한대면 못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저분하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3을 한번 곱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직접 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곱해줘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곱했으니까 6fx 3 곱했으니까 2fx에다가 빼기 hx 자, 얘는 지금 3fx에서 빼기 2fx 플러스 hx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fx 빼기 hx분의 fx 플러스 hx예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좀 더 고민해서 답을 한번 내봅시다.
아, 저기까지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오케이. 저기까지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오케이. 마지막 답이 안 나오는 건가? 언니도 마지막까지 괜찮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는 어때요? 자, 잘했는데 그 맨 처음 풀 때 저렇게 풀어? 이렇게 풀었나? 맨 처음 풀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안 했지? 그래. 맨 처음에 어떻게 했지? 사실 안 써서 잘 모르겠어. 우리는 많이 써버릇해야 돼. 그래야 실수가 줄어요. 막 불필요한 것까지 다 쓰라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일목요연하게 쓰는 습관 그거 하면 진짜 끝나요. 오케이. 어떤 거지?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가? 감각적인 거? 기호 맞추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 말이. 오케이. 자, 일단은 엄밀한 풀이 방법을 먼저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꼴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할 건데 그 꼴이 뭔지에 대한 거를 볼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는 미리 한번 약간 선행 작업 같은 느낌으로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얘는 수렴을 안 해요. 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왜? F랑 H가 아니라 F랑 G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G가 G의 그 값을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해보잖아요. 2 무한대 빼기 2라서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긴 합니다. 그죠? 뭐 이거 딱 보더라도 아예 얘가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은 이거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통해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랑 G로 나타내면 문제가 뭐냐면은 F도 무한대, G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뭘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모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잖아요. 아우 얘는 뭐 그냥 반드시 무한대지. 분자를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수렴하는 걸 어떻게 찾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F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 HX 같은 경우는 지금 2로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 2. 다 수렴하면 따로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수렴을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따로 계산은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무한대에서 2를 뺐어. 그쵸? 모래사장에서 모래 2개 뺐어. 차이가 없잖아요. 모래사장에 모래 2개 투척했어. 그냥 차이가 없다고요. 뭐예요? 얘네들을 무시해주면 되겠죠. 극한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은 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값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닌데 그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한의 정의고요. 그걸 조금 실생활에 활용하면 뭐냐면 대세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는 그냥 무시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개미가 막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개미가 전력 질주하고 있어. 속도를 구하려고 해. 그 공기 저항력 고려해요? 고려 안 하지. 개미가 뛰는 거 가지고 공기 저항을 고려를 안 한다고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가 날아가면 얘는 공기 저항을 고려를 해야 안 해요? 얘는 해야 돼요. 왜냐면 걔 때문에 나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는 영향력이 없는데 그럼 걔를 그냥 배제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극한의 본질이에요. 극한의 본질. 대세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떠냐? 2는 어차피 대세 지장 없잖아. 어차피 이거 없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잖아. 그래서 그냥 답이 8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얘 무시하면 8F분의 F니까. 그렇죠. 그치?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x로 약분하니까 8분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된 풀이 아니지 않냐? 하랜대로 하려면 그렇죠? 수렴하면 따로 계산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간다? 아예 이런 식으로 얘 무한대 빼기 2면은 그냥 무한대죠? 무한대 플러스 2면 무한대야.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나눈다. 요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건 뭐예요? 당연히 fx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눌게요. 이거 망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식만 변형하는 거니까. fx는 0도 아니고. 괜찮죠?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극한을 씌우기 이전의 식변형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예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자주 얘기했죠? 그 하트 찍기. 사랑으로 찢어줘야 돼요. 그쵸? 사랑. 자, 얘 이 왼쪽으로 이렇게 찢으면 이거 얼마 나와요? 그죠? fx 약분하니까 8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빼기 fx분의 hx.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찢어놓으면 1 플러스 fx분의 hx가 될 거야. 그쵸? 그러면 fx분의 hx는 어떻게 하지? hx는 지금 2로 가잖아요. fx는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hx를 본다면 얘는 어차피 무한대분의 2잖아요. 그죠? 무한대분의 2. 당연히 0이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또 정의 내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따로 계산 가능하네. 8 빼기 0분의 1 더하기 0.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한번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극한을 다 나눠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얘가 빵이다. 빵으로 수렴한다. 0이 한없이 가까우니까 0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니까. 왜? 아니, 피자 2조각을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잖아요. 그럼 뭐 먼지 한 털 나오죠. 그럼 없으나 마나 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얘는 수렴한 값들만 보면 돼요. 그래서 8분의 1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정의와 성질만 가지고 어때요? 100% 확실하게 뽑아낸 거예요. 괜찮아요? 안 확실한가? 확실한 느낌 들지 않아요? 자, 지금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어디? fx분의 hx? 왜냐면 fx는 무한대로 가죠. hx는 2로 가죠. 그럼 fx분의 hx는 써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fx분의 hx? 이거 쓸 수 있잖아. 어차피 식조합하면 되니까. 걔 극한을 한번 궁금하니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는 f는 무한대로 가겠고 h는 2로 갈 거니까 사실상 쟤는 무한대분의 2가 될 거 아니냐. 무한대분의 2면 그치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저기에다가 똑같이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수렴을 안 한 무한대인 상태면은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못 써요. 그러니까 큰 걸로 나눠버리면은 극한의 성질을 다 쓸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이런 데서는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돼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면 그냥 무조건 점수 반토막이에요.
그냥 반토막이에요. 이거 보려고 서술형에다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애초에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잘 안 내요. 안 냅니다. 그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잘 안 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일단은 야매로도 풀 수는 있어야 되겠죠? 아니 솔직히 이거 객관식으로 하면 언제 이렇게 다 풀어요? 좀 빨리빨리 풀어야지. 딱 보고 8분의 1 그냥 나와야 된다고요. 딱 보고 8분의 1 나와야 된다고요. 왜? 치환해서? 아니 치환해서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 뭐 중간 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요. 안 나누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아까 여기 어때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결국 hx는 어때요? 무시하죠? 무시하죠? 아까 2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무시한다라는 거 괜찮아요? 8분의 1 나오는 거 괜찮죠? 그 무시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fx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나누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hx 무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f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자, 그쵸. 모래사장에 모래알갱이 투척. 약간 요거니까.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hx를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야? 그럼 애초에 gx는 hx를 무시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 라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럼 뭐지? 3gx가 2fx랑 같은 걸로 봐도 되냐 이거예요. 3gx랑 2fx가 같은 걸로 봐도 되냐? 왜? 얘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얘네 둘이 그럼 같은 걸로 봐도 되는 거냐? 라는 거야. 같은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왜? 요거죠? 이루 수렴하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가 너무 부자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재산이 뭐 한 1000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압도적 세계 1등이던데 막 2등 3등 합치고 보다 많던데 지금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gx가 있을 거야. 얘도 무한대야. 자, 일론 머스크 돈을 2배 한 거랑 몰라 그냥 빌 게이츠라고 칠게요. 빌 게이츠 돈 3배 한 거랑 놓고 보니까 2,000원 차이 나요. 둘이 빼보니까 진짜 몇백조 부자인데 일론 머스크 돈 2배 한 거랑 빌 게이츠 돈 3배 한 거랑 보니까 그죠? 2,000원 차이 나. 뭐예요? 2,000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들 입장에서 이 차이 나는 건 차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100조 부자야. 내가 진짜 돈이 100조 있어요. 100조 있는데 편의점에 가요. 껌을 하나 사 먹어. 1,000원짜리 껌 하나 사 먹어. 딱 사 먹고 나니까 친구가 물어봐. 야, 너 돈 얼마 있어 이제? 나 99조 9,999억 9,999만 9,000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1,000원은 의미가 없다고요. 저 무한대 입장에서 수렴값은 그냥 티끌이에요. 티끌. 걔네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F랑 3G는 동급으로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X가 무한대 입장에서는. 괜찮죠? 동급으로 봐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맞아. fx 무한대잖아. 그러면 gx 대신에 3분의 2fx. 그쵸? 3분의 2. 아니다. 이렇게 할까? 2fx 대신에 3gx. 2fx 대신에 3gx. 그럼 2분의 3gx.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gx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4g분의 2분의 1g. 어차피 극한이죠?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h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의와 성질만 가지고 문제 푸느라고 저렇게 길어진 거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hx 무시하잖아요. 이를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고 이는. 그렇죠? 얘는 뭐 고래 싸움에서 새우 같은 존재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hx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0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넘어가서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좀 더 볼까? 미안,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서 60번 한 번만 봐볼게요. 60번. 자,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진짜 이런 기본기들만 일단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갈 거고요. 정확하게 개념과 정의를 마스터하는 거. 그냥 훑어본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마스터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기 들어갔을 때 완전 극심화를 들어가요. 여름방학 때는 이제 그 미적 1은 교평수로 빨리 진행을 하면서 미적 2를 특강으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치. 좀 어렵지, 이거. 얼마지?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이걸 어떻게 윤주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 내가 착각했나? 맞았네. 미안. 맞았네. 잘했네. 이거 마이너스로 줄였는데 응? 이거 맞죠?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릴 때는 자, 이 정의랑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무조건 확실한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라면은 치환하라고요. 치환하면은 무조건 다 보여요. 아예 통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치환하면 다 보입니다. 자, 일단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를 먼저 한 번만 볼게요. 아예 통째로 치환해서 들어갈 겁니다. 얘를 몰라. 일단 gx로 잡아볼게요.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풀립니다. 자, 식이 두 개가 되겠죠? gx는 x분의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gx는 지금 알파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x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fx는 발산하겠죠. 왜? 분모가 발산하는데 분자 발산 안 하면 절대 수렴을 안 하니까. 물론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알파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쵸? 얘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뭐 꼭 수렴 안 해도 되지. 발산 안 해도 되지. 그쵸? 어쨌거나 모른다라는 거야. 케이스마다 다 나눠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fx를 배제하고 다 gx로. gx는 반드시 수렴하니까.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fx 대신에 xgx라고 쓸게요. xgx라고 쓸게요. 괜찮죠? 자, 요거 대신에 xgx 3 앞으로 들어가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gx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gx. 자, 여기는 이제 4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다 발산한다라는 거야. 뭐 gx는 알파로 수렴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가 또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그쵸? 뭐 물론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이게 통째로 0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빵빵빵 이렇게 나가니까 얘 지금 그냥 안 되죠? 그럼 뭐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일 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결국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루트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렇죠? 그게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큰 걸로 나누자. 제일 큰 걸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얘는 gx는 수렴해요. 제일 큰 건 지금 x라고요. 괜찮죠? x가 제일 크다고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야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자, 얘도 뭐 둘이 따로따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죠? 따로따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이때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3gx가 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플러스 gx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x가 루트로 들어갈 때가 조금 문제예요. 자, 얘를 루트로 집어넣어서 x제곱이라 그러면 돼요? 예, 맞을 것 같죠? 자, 이거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얘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아니죠? 자, x는 루트 x제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퀴즈! 5x. 자, 맞다, 틀리다. 아호. 어허허. 어허. 이야. 그렇죠. x예요. 그렇죠. x입니다. 왜? 이건 절대값 x잖아요.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루트 4니까 그냥 2로 나오겠고, x가 음수여도 어차피 루트 4잖아. 그냥 2로 나오죠.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 일어났네. 우리 목요일날 보충 좀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양수화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값. 그죠? 절대값이니까.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지금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이게 양수일 때는 같지만 음수일 때는 다르잖아요. 음수일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얘가 그러면 음수면 이걸 어떻게 루트 안에다 집어넣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 양수는 사실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음수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더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고요. 무조건 양수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애초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고, 이 절대값만 루트의 제곱으로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음수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x는 양수의 음수예요. 마이너스 반대니까 음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요. 앞에. 그렇죠?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3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자 이렇게 찢으면 x분의 gx, 자 이렇게 찢으면 플러스 1 플러스 g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극한은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다 따로 되겠죠? 다 수렴하니까. gx는 지금 알파로 수렴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알파. 그렇죠?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로 가요? 빵으로 갑니다. 그렇죠? 상수값을 무한대로 나누면 당연히 빵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피자가 100조각이든 1000조각이든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으면 먼지 한 톨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얘는 빵. 얘는 지금 알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다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생략할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다 따로 계산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라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분자는 그럼 3알파가 되는 거고. 요게 현재 4구나. 그렇죠? 요게 현재 4구나. 자, 그래서 나머지 대각선끼리 곱해주면은 3알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알파. 따라서 알파는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치환해서 처리하면은 무조건 다 끝나기는 해요. 자, 아니면 아까 어떻게 본다 그랬죠? 치환을 꼭 해야만 되느냐? 문제를 꼭 바꿔야 되느냐? 아니, 통으로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통으로만. 그러니까 x분의 fx가 알파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굳이 이걸 또 바꿔? 그냥 x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맞아.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x분의 fx를 쓰자라는 거예요. x분의 fx. 그죠? 자, 그러면 x분의 fx를 쓴다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똑같이 해서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왜? 요거? 나머지가 무한대가 없으니까. 1 플러스 무한대면 1은 의미가 없죠? 그럼 그때는 무시해도 상관없지. 큰 걸로 묶어주니까. 근데 얘는 지금 1, 알파 이렇게 나가니까 중간에 얘는 이 티끌이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모래 두 알갱이 빼내는 거랑 내가 페레로 로쉐 10개 있는데 2개 뺏어가는 거랑 둘이 차이는 굉장히 좀 크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나눈다라고 친다면 식을 똑같이 전개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또 아까 전에 안에다가 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하다고요. 그냥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 알파로 수렴할 거고 얘는 알파로 수렴할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죠. 그럼 아예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헷갈려요. 우리가 음수는 헷갈려요. 양수가 안 헷갈리지.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전부 다 양수로 치환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냐면, 여기 x가 마이너스 뭐 되잖아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로 가는 애가 될 거고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 얘가 알파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뭐 분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냅두면 t분의 f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알파로 나온다. 일단 요거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나누기는 했는데 조금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x를 마이너스 t로 다 치환할 겁니다.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분의 루트 f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그냥 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t 분의 f 마이너스 t 분자도 3 곱하기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그냥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이제 안쪽에 집어넣어 줄 때, 그죠? 이 마이너스를 떼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떼놓고 나머지 t만 제곱으로 루트 내부에 집어넣어 주고요. 플러스 1. 그렇죠? 1.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t분의 f 마이너스 t. 그렇죠? 이러면 이제 실수가 적어진다라는 거. 요게 지금 4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그냥 빵으로 갈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저기다가 써놓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분의 3알파는 4.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거랑 똑같다. 풀이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주요 포인트는 뭐다? 웬만하면 헷갈리면 그냥 통으로 치환하라고요. 통으로 치환하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은 좀 보기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 방법이다. 안 헷갈리면 그냥 그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리면은 웬만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삐용.